함께하는 사회문화 일탈이론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론 공부 재밌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론 공부가 정말 재밌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론이라는 말만 들으면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첫 이론, 일탈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이론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랑 멀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현상을 포착해요. 자, 그리고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해요. 자, 그렇게 완성된 게 바로 이론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들, 그걸 먼저 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학자들보다 먼저 그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기술을 했다면 그 이론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붙은 누구누구의 일탈이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 저랑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하게 친밀감을 느끼시고 일상이랑 이론이랑 비교해가면서 이 이론에는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내 이론 이런 것 좀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론에 따라서 생활을 하시면서 내 삶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사회문화 이론을 재미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일탈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을 설명을 해드리면 별반 다른 강의랑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 제 흑역사를 가지고 일탈이론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진짜 작년 형들한테만 말씀드렸던 아주 저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거든요. 네, 제 흑역사까지 이렇게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흑역사 이야기 들으시면서 일탈이론 머릿속에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첫 번째 인생에서 첫 일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언제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수행평가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술 과정 시간에 선생님께서 계란 후라이를 좀 예쁘게 만들어 와봐 라고 하는 수행평가를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되게 공부를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자마자 인터넷을 검색을 한 거예요. 자, 계란 후라이 예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많은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도구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빛나는 뒤집개를 사용하시면, 고급스러운 뒤집개를 사용하시면 자연이 잘 붙여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사용하는, 집에서 사용하는 뒤집개 하나를 가방에 잘 챙겼어. 제일 좋아 보이는 걸로 챙겨서 학교에 가지고 갔어요. 자, 그래서 수행평가 당일에 그 이제 뒤집개를 가지고 이제 뒤집으려고 하니 선생님이 그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학교에 있는 걸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요, 이렇게 좀 이렇게 멋진 뒤집개일 줄 알았는데 멋지지 않았어. 진짜 한 10년 써 보이는 약간 낡은 뒤집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을 선생님이 사회학 용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저의 기술과정 선생님이요, 수행평가로 계란 후라이를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해 주셨어요. 자, 근데 그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반짝반짝하는 뒤집개가 아니고 낡은 뒤집개였어. 나에게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부족했던 거예요. 목표랑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아노미 상태에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뒤집개가 이렇게 뒤집어 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난 선택을 했지. 이거 뒤집개 버려. 그냥 그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내 손을 넣어가지고 그냥 이 손으로 이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딱 뒤집어 버렸어요. 문화적 목표랑 제도적 수단이 없는 그 아노미 상태에서 선생님이 뭘 했어요?
일탈을 해버린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아노미입니다. 그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한 학자 누구예요? 그렇죠. 머튼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생에서 처음 했던 일탈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 저의 일탈은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봤고, 다음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탈을 다른 이론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요, A라는 지역에서요, B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 근데 제가 살고 있었던 이 A라는 지역에서는요, 유행이 되게 빨리빨리 변하는 동네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요, 유행에 되게 이렇게 민감해가지고, 뭐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외적인 꾸미는 걸 좋아하는 학생 이런 거 가린 거 없이 모든 학생들이 저 같은 이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마저도 이렇게 최신 유행하는 이런 뽀글뽀글 삐죽삐죽 머리를 막 다 하고 다녔어. 자, 근데 이 머리를 하고요, B 지역을 갔는데 B 지역에는 아직 유행이 요런 머리가 안 온 거야. 근데 이제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소위 이렇게 날라리라고 불리는 누나들만 이 머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그런 걸 알 터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머리를 하고 B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갔어요. 자, 근데 이 머리를 한 저를 보고 어떤 선생님이 아유, 공부 진짜 못하게 생겼네. 너 진짜 어떡하니?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딱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 원래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낙인을 찍었단 말이야? 나 진짜 삐뚤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나 이제 선생님이 책 꺼내라고 하면 진짜 늦게 꺼낼 거야 라고 하면서 난 일탈자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 자, 요것도요,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넌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으면 진짜 그 사람은 나 진짜 일탈자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고 진짜로 의도적으로 일탈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 무슨 이론이죠? 그렇죠. 낙인 이론입니다. 선생님의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이 이야기는 낙인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또 한 번 일탈을 했었다? 자, 요거는 다른 이론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요 머리를 하고 B 지역에 갔다고 했어. 자, 그러면요, 요 머리를 하고 갔으니까 어떤 누나들이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을까? 그렇지, 유행에 민감한 날라리라고 불리는 누나들이 막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야, 너 머리 그거 한 거 보니까 나랑 비슷한 거 한 거 같은데 우리랑 같이 놀자. 수업 끝나고 요런 것도 좀 마시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좀 피워보자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은 전학 온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얘네한테 싫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네가 하는 거 이런 거 구경하러 갔어. 구경하러 가가지고 그 친구들이 하는 그 일탈 행동들을 다 목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걔네들이 막 제안을 했지만 나 속이 안 좋아가지고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싫어해. 그냥 구경만 할게 이런 식으로 맨날 했지만 뭐 그 친구들이 내 머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친하게 지내자고 계속 그래서 한 며칠간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학원도 잘 안 가게 되고 숙제도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탈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나도 일탈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이론 뭐죠? 차별교제 이론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요, 그 일탈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놀았을까요? 제가 계속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재밌는 구경이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어떤 친구가 면밀히 나를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고 쟤 공부 잘하는 애가 왜 저런 애들하고 놀까? 라고 고민하다가 나한테 조용히 다가와서 너 원래 공부 잘했다며 나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 술, 담배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우리 같이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우리 같이 책 좀 읽자 라고 어떤 친구가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또 마음에 들어서 그 친구랑 열심히 책을 읽었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나쁜 사람이 될 뻔했는데 이렇게 일탈하지 않는 사람하고 지내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사회 선생님이 됐어요. 이것처럼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일탈하는 사람이랑 교제하면 일탈자가 되고 바른 사람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일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 이것은 차별교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격동의 중2, 중2병 시대를 지나고 나서 선생님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사회를 공부하는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사실 일탈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제 일탈을 좀 또 다른 이론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요. 대학 다닐 때면 진짜 옛날이거든요. 한 몇 년 전이에요. 엄청 오래됐어. 자, 근데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뭘 강조를 했냐면 요걸 강조했다. 배움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요때 배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셔서도 학생들에게 꼭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협동학습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걸 강조한 거야. 협동학습을 강조를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나 학교 가면 이제 현장 가면은 아이들한테 꼭 이렇게 협동학습 많이 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작년에도 제가 협동학습 많이 했었고요. 재작년에도 되게 이렇게 통합사회 하면서 이렇게 협동학습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막 짰었어요. 자, 근데요, 최근에요, 요게 터져버린 거예요. 최근에, 그거 뭐니?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요게 유행하기 시작한 거야. 분명히 우리 교수님이 협동학습 시키라고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요. 자리 간격을 많이 띄워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모둠 학습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필수예요. 라고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토론도 못하게 된 거야. 아니 분명히 내가 아는 규범으로는 학교 현장에서는 협동학습이 필수인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협동학습도 못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일탈을 하고 있냐면 원래 계약하기 전에 그거를 다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건지 다 정해가지고 기록해서 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아니 옛날 규범은 협동학습을 강조하고 지금 사회적 상황으로는 지금 규범으로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네. 어떤 게 맞는 거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 그럼 그 계획서 아직 쓰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계획서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직 안 제출했어요. 자, 요런 현상들은요,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옛날 규범,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이 규범. 이게 막 혼재되어 있어. 그래서 정확한 규범이 없는 상태. 무슨 상태? 이거 이 색이 아니에요. 규범이 없는 상태 뭐라고 부르죠? 아노미. 요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합니다. 라고 보는 거. 규범이 없는 상태를 아노미라고 불렀던 학자는 누구죠? 그렇죠. 뒤르켐입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했었던 이 일탈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이론 4가지, 일탈 이론 4가지를 끝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겪었던 이야기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닌데 이 짧은 삶 속에서도 이 이론에서 설명하는 현상들을 다 만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 아니면 뉴스에서 본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했던 일탈 경험들, 이런 걸 가지고 이 이론을 대입해보는 작업을 스스로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해보다 보면 이론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가지고 노는 그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각각 이론에 맞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 교과서에 나온 그런 사례들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상하고 이론을 연결짓는 작업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